수없이 북한 석탄 밀수 사건에 대해서 정기국회를 거부하고 보이콧해라.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라고 한국당에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TF 하나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정권에 대해서 숱한 의문, 제가 딱 봐도 한 20, 30가지의 의문이 등장을 해요. 답을 하지 못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싸우지 않고 정기국회에 가서 무슨 촛불혁명 완성 같은 소리나 듣고 앉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소리를 듣고 앉다가 항의하고 고개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에 대해서요, 여론조사 오면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되고요. 저 당은요, 제가 볼 때 깨져야 됩니다. 색깔별로 깨져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다른지도. 아니, 색깔별로 깨지라 그러면 안 깨지겠네요. 다 웰빙이라는 데서는 친박이고 친이고 비박이고 똑같은 웰빙이니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당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냐? 손학규까지 등장했어요. 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데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뭐가 완성이 됐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민주당의 이해찬, 한국당의 김병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그 다음에 평화당의 정동영, 이 4명이 1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이런저런 사유로 정계 퇴출됐던 사람들이거나 정치판에서 뒤로 사라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근데 다 야권 인물이에요. 이제 보수 야당까지도 구야권 현 여권의 인물이 지금 장악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보수 지지층의 입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지금 김병준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무조건 반대를 안 한다라는 듯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병준은 한국당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빨리 내보내든가 깨야 되죠. 그런데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저 당을 사람 만들거나 싸우러 내보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당이 더 망해버려야 되죠. 여론조사 연락이 가면 한국당 지지한다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년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완전히 망해버려가요. 다시 헤쳐모여 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또 어떻게 차지하자? 웃기는 소리.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저 인간들 저 모양 그대로는 절대로 여권이 저절로 무너져도 떠주는 밥도 못 얻을 먹을 인간들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 무슨 자기 지지도 조사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리얼미터가 이야기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요. 한 언론사의 한 여론조사 회사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유승민이 13.5, 황교안이 아무것도 안 하는 황교안이 11.9, 아무것도 안 하는 안철수가 7.8, 밀려나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홍준표가 6.2, 아무것도 안 하는 오세훈이 6.0, 제주도만 있는 원희룡이 5.8, 손학규가 5.1, 김문수가 4.6, 김무성이 3.3, 김병준이 2.9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자기 대권이 가져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극히 희박하다고 봐요. 저쪽에서는 박원순, 이낙연, 심상정, 김부겸, 김경수, 참 김경수 명질깁니다. 이재명, 임종석,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이 순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별 큰 의미도 없고 1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이 10% 안팎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명도에 대한 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망해도 사쿠라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사쿠라가 되면 그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손학규가 되자마자 연정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이 상생과 협치를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르게 한국당이나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손학규 씨가 솔직히 이번에 돌아온 것이 본인의 정치 이력에 마지막으로 똥칠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똥칠이라고 이런 불편한 용어를 썼느냐? 솔직히 충격적인 용어로 말하지 않으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 이 의휘 능력의 한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잘 나가던 복서가 전승으로 이렇게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서 은퇴했다가 나중에 탱자탱자 돈 쓰고 다니다가 한 7, 8년 지나서 돈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데뷔를 다시 또 하자 해서 왔다가 신인들한테 주워 터져서 비참하게 그럼 한 번 졌을 때 그만해야 되는데 또 나왔다 또 지면서 이제 사람 완전히 망가져서 자신의 모든 경력을 잡아먹고 은퇴하는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손학규는요, 지금 들고 놓은 부분이 연정이니 개헌이니 이래서 지금 개헌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을 상대로 연정이니 개헌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문재인의 앞잡이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정권이 옳으냐 틀리냐로 보고 옳으면 붙어먹고 틀리면 싸워야지요. 근데 손학규는 연정을 주장했으니까 문재인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한국당이 한 이야기는 공연히 한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요, 이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비대위가 그냥 굴러가 버릴 겁니다. 김병준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휴 하고 이제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제 나보고 흔들 놈 별로 없겠다. 전부 국회 한다고 정신이 팔렸으니까. 좀 있으면 또 국감도 할 거고. 그러면 적어도 연말까지 푸닥거리 거기서 할 거니까 이제 나한테 뭐 나가라 있어라 소리는 덜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석탄 문제는 누구 하나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싸울까요? 이 석탄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는 정권의 핵심 고리를 건드려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유엔 등 곳곳에서 북한의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해상 환적이나 밀수 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야당이 침묵하고 그냥 적당히 찔러만 보고 적당히 뭉개고 있습니다. 정권은 야당에 대해서 별 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쟤들 좀 떠드는 거는 오히려 쟤들이 조금 떠들어서 그냥 적당히 나올 수 있는 이 함정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그걸 틀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전혀 정권에는 눈꽃만큼의 부담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냥 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또 미국에서 또 다른 걸 터뜨리면서 또 나중에 불이 붙게 되겠지요. 결국 한국의 야당, 보수야당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모아놔가지고 여기에 힘을 모아서 정권 재창출하고 그래서 보수를 살리자. 이게 보수입니까? 보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정한 보수는 법치를 어긋나는 부분에 항해서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 보수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더러워서 더 말하기도 싫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국정원 예산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도 복잡해서요. 그래서 국정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잘 건드리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게 무슨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는 핑계하에 국정원 예산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이 간첩을 잡으러 다닐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국정원이 간첩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오히려 밑구멍을 파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 예산을 해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국정원 예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은 일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정부 부서마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얼마 하는데 그게 없이 특할비로 국정원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그러면 그 특할비가 다냐? 그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특할비라고 불리우는, 즉 월급도부터 해서 국정원의 각종 이런 이 비용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4, 5천억 사이에서 쭉 내려온 특수활동비가 가장 중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63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서 저들이 특할비로 지난 정권 대통령 두 사람을 집어넣었으니 이제는 특할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보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할비 전체를 보면 2,300으로 확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고 하니까 그게 안보비는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정원 특할비와 다른 기관 특할비인데 이제 다른 기관 특할비만 남아있고 국정원 특할비는 안보비라고 부르는데 이 정권이 1,000억 줌을 정액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보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특할비의 국정원 예산은 4,630억이었는데 1,000억가량 되는 979억을 여기에 얹어서 5,609억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4,930억을 올렸는데 300억을 깎아가지고 4,630억으로 확정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979억의 예산을 더 정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액을 해서 1,000억 줌을 정액을 해서 다시 국회에 올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12월에 올해 국정원의 예산, 즉 특할비라고 부르는 예산을 300억을 깎았는데 근데 올해는 이것을 4,630억에서 979억을 더 얹어서 5,609억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의 가장 큰 예산은 특할비라고 부르는 예산이에요.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또 다른 예산은 2,876억에 이르는 각 기관의 특할비입니다. 그런데 이 각 기관의 특할비에는 국정원의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기관 특할비에는 기재부가 편성하는 해당 기관의 특할비와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특할비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예산에 방영된 국정원 모세 특할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위가 비공개로 심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산은 지금 2,876억의 다른 기관의 특할비 속에 국정원의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분류되는 게 기재부의 지출 예비비입니다. 기재부 예비비는 이 예비비 중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는 지출액이 2008년에 2,328억에 시작해서 2016년에는 4,96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는 예비비 편성 지침에 따르기보다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쓰이는데 사실상으로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도 않는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라는 것을 국정원 예산에 포함시켜서 기존의 특수활동비와 다른 기관에 넣어놓은 특수활동비가 겉으로 드러난 국정원 예산인데 거기에 또 상응하는 만큼의 한마디로 이 예비비에 국가활동보장경비라고 해서 넣어서 쓴다는 겁니다. 한간의 이야기 중에 국정원 예산은 절반만 공개되고 절반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히 조선일보 내용에 봐도 국정원의 예산의 절반이 특할비로 편성된다. 그런데 이 특할비조차도 어떻게 쓰이는지 극소수 사람만 알고 있고
극도의 보안과 기밀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사용처가 공개되면 요원들의 활동이 노출되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는데 이런 특활비도 은밀한데 특활비가 아니고 예비비에 국가안전활동보장경비로 해서 국정원의 예산만큼이 더 있다는 거. 그 아까 제가 말한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포함된 것과 원래 특수활동비와 그 다음에 예비비에 포함된 국가안전활동경비까지 이렇게 합쳐서 세 개가 국정원의 예산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조 단위로 1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뭐 하는지 간첩 잡는지 뭔지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고 이제는 북한하고 내통하는 기관처럼 가고 있는데 이런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경비들을 그대로 둘 거냐. 이제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이제는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 되고 이걸 끝까지 감춘다면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